뉴욕 한인회가 10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한인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열고 한인사회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이 뉴욕 양키스와의 주말 3연전에서 아쉽게 3연패를 한 가운데 추신수 선수는 12경기에서 2루타와 도루를 추가하는 등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11일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는 미 암협회의 암 환자 돕기 걷기 대회가 성황리에 열려 11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10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한인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열고 한인사회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역대 회장단과 뉴욕 한인 직능단체 및 교계, 문화계 인사 등 한인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지난 10일 뉴욕 한인회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창현 회장은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한인 동포사회와 보다 가까운 뉴욕 한인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창립 51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50을 넘어서 이제 51이 되면서 이제 100을 바라보는 100년을 바라보는 뉴욕 한인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되고 이제는 저희들이 발전하는 그런 그 발전의 시기보다는 무엇인가 이제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인회가 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우리 동포 사회도 이 미주류 사회에 이제는 50년 이상의 한인회를 갖고 있는 이상은 더 많은 봉사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동포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921년 당시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 중이던 독립운동가 조병호 선생이 뉴욕 일대의 거류민과 한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인회를 조직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1960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51년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어려운 고민을 많이 겪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이제는 뉴욕 한인회가 이 한족이 글로벌한 한국인이 도약할 수 있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노출지에서 정말 큰 봉사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현재 뉴욕 한인회가 임대권으로 큰 짐을 안게 된 한창현 회장은 이번 임대권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건물 임대권이 해결될 경우 매달 8,000달러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며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 회장은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 한인들의 결속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간과 계층 간, 세대 간의 조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이 뉴욕 양키스와의 주말 3연전에서 아쉽게 3연패를 한 가운데 추신수 선수는 11경기에서 2루타와 도루를 추가하는 등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양키 스테디움 경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도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추신수 선수는 일요일인 12일 경기에서 3경기 만에 2루타 안타를 뽑아내고 2개의 도루도 추가해 응원 나온 많은 한인 동포들에게 보답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12일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4회 초 두 번째 타석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날카로운 2루타를 때리며 진루한 뒤 3루 도루를 성공시켜 득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6회 초에도 볼 4개를 연속으로 고른 뒤 도루에 성공했으나 후속타의 불발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도루가 없던 추신수 선수는 이날 한꺼번에 2개의 도루를 추가하며 모처럼 준족을 뽐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1대6으로 뒤지던 7회 초 투아웃 기회에서 타석에 나섰으나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로 물러나 대량 타점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야구도 그렇고 이제 팀도 그렇고 선수들 개인적인 성적도 그렇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또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 내려가는 걸 얼만큼 또 짧게 또 이렇게 잘 끊느냐 그게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선수들끼리 미팅을 하고 해서 빨리 지금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 전 양키스 구장에는 추신수 선수의 클리블랜드전을 관람하기 위해 많은 관중들이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는 등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He's from Korea. Oh yeah, he's a very good player. He's got off to a bad start this year, but he's doing better. Oh yeah, he's a very good player.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은 12일 경기에서
뉴욕 양키스 팀에게 18개 안타를 허용하며 1대9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주인 선수가 뛰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멋진 경기를 보여줬지만 뉴욕 양키즈에게 뼈아픈 3연패를 했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12일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는 미 암협회 주최로 암 환자를 돕기 위한 걷기 대회인 조지 워싱턴 브리지 챌린지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실천연합, 뉴욕 총괄본부 관계자 등 각계 한인들을 비롯해 인종과 나이를 초월한 약 1,5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일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미 암협회의 주최로 암 환자를 돕기 위한 걷기 대회인 GW 브리지 챌린지가 진행됐습니다. 사이클과 뛰기, 걷기 등 세 종류로 나뉘어져 진행된 이번 행사는 새벽 7시라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1,50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한인분들도 많이 동참을 해서 저희가 암과 함께 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4회째를 맞는 이번 GW 브리지 챌린지 행사에는 환경실천연합 뉴욕 총괄본부 관계자 등 각계 한인들을 비롯해 인종과 나이를 초월한 약 1,500명이 참가해 커다란 성황을 이뤘습니다. American Cancer Society하고 run 할까요? 잘하고 we want to remember all of our loved ones and parents, our 부모님들 who have fought so courageously and we want to do this in their honor. We love you. 가족분들 서포트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라기보다는 다 같이 이제 뜻깊게 그냥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날 미 암협회의 암 환자 돕기 GW 브리지 챌린지 행사는 일요일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11만 달러의 기금이 모금됐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 연방 하원의 마이클 켈리 의원은 12일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더 지연하는 것은 경제적인 자해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의원은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무역관계 증진으로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경제의 불안한 회복 과정에서 그나마 수출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한미 FTA 발효는 지속적인 경제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변종 장출혈성 대장균 EHEC로 인한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늘어났지만 신규 감염자 증가 속도는 감소하고 있다고 독일 질병관리본부인 로버트 코 연구소가 10일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최근 독일을 여행했던 스웨덴 여성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독일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14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EHEC에 감염된 사람은 3,255명입니다. 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812명이며 이 중 773명이 독일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염연 규명 작업에 골몰하고 있는 독일 보건당국은 지난 11일 변종 대장균 질환의 주범으로 다시 새싹 채소를 지목했습니다. 미동부 최초 한인 시장을 역임한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이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합니다. 그에 대한 한인 사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에디슨 시장으로 활동하며 리더십을 인정받았지만 한인 커뮤니티를 돌보지 못했다는 비난도 뒤따랐습니다. 최 전 시장은 2009년 예비선거 패배 후 2년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1년여 만에 월요일 운영을 재개합니다. 차량국은 9일 휴무일이었던 월요일에도 운전면허증 발급 등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재개일은 오는 7월 2일입니다. 차량국은 지난해 8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월요일 근무를 없애고 토요일 오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1년여 동안 400만 달러를 절약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다시 월요일 운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 전역에 있는 39개 차량국은 토요일 근무도 그대로 운영합니다. 뉴욕에서 첫 선을 보인 북한 태권도가 관중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1일 보스턴 인근의 로웰에서 미동부 지역 시범 공연을 시작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10일 뉴욕 플러싱의 퀸스 칼리지 모리스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관중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미국과 교민들 앞에서 두 번째 공연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800여 명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밝혔으며 좌석에 앉지 못한 관중은 체육관 바닥에서 공연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2007년 10월 미국 서부 지역에서 공연을 했던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뉴욕에서 시범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시범단은 북한 국기인 인공기와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체육관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연에서 기본 동작, 송판, 벽돌 격파, 대련, 호신술 등의 시범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가 사이버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1일 전상망에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은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체포 소식에 버금가는 충격을 던졌습니다. 미국과 각국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한 해킹 소식이 최근 잇따라 전해졌지만 해커들의 역량이 각국 정부의 경제 관련 기밀이 모이는 국제기구의 보안망까지 뚫을 정도인 줄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 한국과 미국 정부 관리 등의 지메일 계정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12월 맥도널드, 올 4월 소니, 지난달 거대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혼다 캐나다 등을 잇따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학군이 지난 9일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마이클 고 전 리치필드 교육위원은 12일 지난주 열린 리치필드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치필드 학군은 팰리세이드 파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요 투자 회사들이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어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12개 투자 회사들의 최근 스몰 비즈니스 대출액이 1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 환경이 악화되며 신규 채용을 줄였습니다. 고용 인원이 50인 미만인 비즈니스는 2006년 미 전체 고용의 64%를 담당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48%로 줄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 3년 동안 1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풀었음에도 실업률이 9%를 넘은 것은 스몰 비즈니스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몰 비즈니스들이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6월 초 현재 전 세계적으로 6억 8,71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IT 전문 매체인 CNET이 페이스북 전문 보도 매체인 인사이드 페이스북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NET은 그러나 최근 들어 페이스북 가입자의 수가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미국의 가입자 수가 지난달 600만 명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5월 초 1억 5,520만 명이었으나 5월 말 현재 1억 4,94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도 가입자 수가 1,660만 명에서 1,52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노르웨이, 러시아에서도 가입자 수가 소폭 줄었습니다. CNET은 미국에서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1년 사이 처음이라고 전하고 최근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그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처에 대한 실망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의 유서 깊은 자연 안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고 한글 수업과 학습놀이, 전통놀이, 전래동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2011 여름학교를 개최합니다.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646-837-1388 불광한국문화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미동구 불교사원연합회에서 6월 15일까지 제3회 미동구 학생 한국불교 문화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단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한국 불교의 뿌리를 체험함으로써 불자로서의 기본을 심어주고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우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2011 서머 아트데이 캠프와 포트폴리오 캠프를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영양가 있는 점심이 제공되며 도자기와 페인팅, 공예 이외에도 영어와 수학, 태권도, 요가, 재즈댄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문의 전화는 201-767-2020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 파워를 지닌 가수 이문세의 2011 이문세 붉은 노을 공연이 6월 23일 뉴저지 버겐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MKTV 특별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주옥 같은 레퍼토리와 함께 열정적인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323-692-0303으로 하시면 됩니다. 2011 워크포맘의 기금모금 음악회와 걷기대회가 한인 커뮤니티의 폭넓은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진행돼 조성된 기금으로 무보험 저소득층 한인 여성들이 무료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6월 말까지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 여성들이 이번 무료 검진 기회를 통해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검진은 35세 이상의 여성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중 2010년도에 유방암 검진을 하지 않은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아이의 자존감입니다. 이 책은 부모들의 잘못된 자녀 교육 방식으로 인해 아이들이 느끼는 결핍과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올바른 자존감 형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의 행동 혹은 자존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12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해 살펴보고 이 행동들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를 되짚어보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어르신들께서 손꼽하게 되시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 경로잔치가 드디어 내일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14일 화요일에는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그리고 모레인 15일 수요일에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파인플라자에서 각각 오전 11시부터 MK 경로잔치가 진행됩니다. 경로잔치를 앞두고 지난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포했으며 다음 날인 8일 수요일에는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선착순으로 입장권 배부를 마쳤습니다. 손꼽아 기다려오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지만 장소의 제약으로 부득이 한정된 분들만 모시게 되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핵가족화 시대를 맞이해 한인사회가 앞장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미 주류사회의 효의 근본을 일깨워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어떠한 경우에서도 웃 어른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배워왔습니다. 이에 저희 미디어 코리아 그룹에서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뉴욕 뉴저지 경로 대잔치 행사를 올해도 어김없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산을 변화시켜온 방송의 힘과 발전에는 바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희 미디어 코리아 그룹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우려하시는 어르신들의 심신을 풀어드리고자 올해는 더욱 화려하고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동포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 만나는 친구분도 계시겠지만 지난해 공연 때 만나고 만 1년 만에 다시 보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저희 미디어 코리아 그룹은 미주 한인사회 보다 알찬 소식과 함께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경로잔치 행사를 계기로 우리 한인사회가 웃 어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6월 13일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선선한 날씨 보이며 폭염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최고기온 74도, 최저기온 60도입니다. 6월 14일 날씨입니다. 13일보다 평균기온 뚝 떨어져 쌀쌀한 날씨 예상됩니다. 최고기온 64도, 최저기온 56도입니다. 곳곳에 약한 비 내리는 곳 있으니 우산 가지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하 변호사님께서 민사소송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민사소송하실 때 원고는 크게 두 가지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우선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증명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liability라고 합니다. liability가 증명된 다음에는 손해배상금을 증명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damage라고 합니다. 이 damage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우선 계약 위반 시 모든 류의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데미지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liquidated damage를 하는데 이것은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알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그 배상금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지만 그 액수에 제한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